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의사록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올해 추가적으로다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력한 노동시장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올해 말에 지난 5월과 같은 완만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또한 예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CME 페드워치 측에서는 이번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88.7%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저번 달 동결에 이어서 이번 달에는 추가 인상이 나올 것인가? 아싸리 그래 올리고 싶으면 끝장을 한번 보자. 계속 쭉쭉 올려가지고 미국 경기가 완전히 아작날 때까지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카드 빚이 많다라고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이자를 올려버리겠다. 여러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지속된 금리 인상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다가 금리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연준.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마찬가지로 달러는 약간 상승,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여전히 3만 달러 선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00달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전세계 경기의 불안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엇갈리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테더의 CTO 같은 경우는 AI 기술과 인류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기본 통화가 돼버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반대로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10년 넘게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부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맞지만은 기존 통화 같은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닌데 기존 통화와 같이 사용되는 곳들이 있고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비트코인의 미래는 가치 저장 수단일까? 아니면 더 나아가가지고 통화와 같이 활용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 사라지게 될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비트코인은 통화같이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빠르게 비트코인을 활용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그런 법정화폐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비트코인 상품으로서 금과 마찬가지로 법정화폐에 연동되는데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바로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래 한 마리가 비트코인 1500개가량을 바이낸스로 보내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해당 고래 같은 경우는 25,500달러대 비트코인을 몽땅 사가지고 3만 달러에 팔게 되면서 약 156억 원이나 되는 차익을 남겼다라고 하네요. 무시무시한 고래놈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채굴자들이 파는 거 열심히 물량을 소화시키고 있었는데 고래까지 던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나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잔액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블록스콜즈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치 미국 증시와 따로 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으나 결국은 다시 만나가지고 짝짝꿍하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씩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상관관계가 낮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크게 흔들리면은 결국은 다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커플링이 이루어지곤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디커플링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어서는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 QCP 캐피털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맥디 저항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35,000달러를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제가 전해드린 분석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여럿 있었죠. 45,000달러까지 툭 치고 다시 떨어지게 될 것. 그 후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다음 반감기 상승장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두근두근합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려봤을 때 추세를 타고 비트코인이 삼각수렴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비트코인을 던졌던 고래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 반면에 3만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매수벽을 펼치고 대기하고 있는 고래도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승을 원하는 세력들이 3만 달러를 지켜낼 수만 있다라면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다. 조정이 거기서 끝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사토시 플리퍼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떨어지면 엄살이 너무 심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희망 회로가 너무 많이 도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지금 자리에서 반등하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분석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도 조정 받겠지만은 34,000달러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조정이야 당연히 받겠지만은 전체 구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추세는 상승 추세다라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조정 후에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알트코인들 및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열기가 뜨거웠었던 비트코인 캐시 조정 받게 되고 나면은 나는 215달러에서 240달러 사이에 한번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반등을 노릴 것이다 라고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는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력한 기세를 뽐냈었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조정은 94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렉트 캐피털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반등을 마찬가지로 점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KLU 분석가 역시 라이트코인 이번에 조정받고 있는데 95에서 105달러 사이에서 반등 및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베팅을 걸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지속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AMB 크립토에 따르면 라이트코인 고래들, 이 고래들이 라이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라이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고점을 찍지 않은 것처럼 라이트코인도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반등 기대를 해보고, 자,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최근에 많은 매도 및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는 원인치 팀이 25,000개 이더리움을 갖다 팔고 나서 이것은 새로운 기능을 위한 테스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뭔 2만 개를 갖다 팔고 테스트냐 이 자식들아. 그런가 하면은 익명의 주소에서 크립토닷컴 거래소로 24,200개의 이더리움 입금, 그런가 하면 코인베이스로 26,017개가 또 입금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한번 던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불안감이 드는데요. 그 반면에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법원으로부터 알트코인들 팔아가지고 비트와 이더로 바꿔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아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그들은 알트코인들을 대량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팔아가지고 비트와 이더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들 상에서 하방 압력이 또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는 최근에 앱토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거래량이 꽤 상당했었던 스토리지 코인이 있었는데요. 이 스토리지 팀이 보유하고 있는 122만 달러 상당의 스토리지 코인을 바이낸스로 입금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실현을 좀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어서는 웨이브의 창업자가 오늘부터 XTN 바이백 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다구리를 후드러 맞고 있는 바이낸스. 이번에는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가 바이낸스 현지 사무실을 급습을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들어간 것이다. 압수수색 이런 걸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바이낸스. 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다가 BNB를 지금부터 모아보는 것이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이낸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듣기만 해도 깝깝한 국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리오가 입출금 중단 직전에 92억 원 코인을 이체해가지고 또한 이것을 숨겨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구린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것인데요. 하루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셀시우스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셀시우스 같은 경우도 루나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프라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믿고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맡겼다가 전 재산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디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조그맣게 나왔는데 이 권도영이가 남은 비트코인 5292개를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움직였느냐? 개인 지갑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강제로 못 뺐습니까? 남의 돈 훔친 건데 눈앞에서 훔친 돈을 이리저리 옮기고 있어도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것, 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한국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빨리 가서 납치를 해서라도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권도영이는 어디다 쓰려고 이 많은 돈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설마 하니 용병단이라도 사가지고 탈출 한번 하려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재미라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고 좋아요 및 댓글.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왜 광고를 넣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일마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매일마다 넣는데 어째서인지 몇몇 분들께서는 광고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답답함.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쪼깐한 채널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줍니다. 근데 또 제가 틀어보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야,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